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제주 4.3 기념관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려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야 하고, 원전 오염수 투기 방치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까지 약화할 수 있어 투기를 총력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나 리더는 다릅니다. 한 수 앞을 내다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 하고, 또 미국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의 반대 입장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외교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 그럴 깜냥이 되냐는 것입니다. 뼛속부터 친일의 피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바이든 앞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자라면 일본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얻어 터지고 오지는 않았겠지요. 해서 민주당도 이제는 윤석열에게 요구하는 대신에 차라리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그런 액션을 취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야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해서 국임당도 윤석열 쉴드 치는 행위 그만하시고 친일에 앞장서는 행위 멈춰야 합니다. 국임당도 현재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을 텐데 해체될 수준으로 망가지기 전에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이어서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도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긍정평가가 33.2%, 부정평가가 62.7%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거의 2배 가깝습니다. 또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논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감수를 하더라도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0.3%로 나타났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항의하지 말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5.9%에 그쳤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일본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를 팔아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5.9% 정도밖에 안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동훈의 총선 차출론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9.7%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답하는 응답자는 35%에 그쳤습니다. 한동훈이 나대면 땡큐다, 그런 소리입니다. 정당 지도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2.1%, 민주당이 43.6%로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무려 11.5포인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서 정의당이 3.2%, 무당층이 19.7%였는데, 무당층이 19% 정도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까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게 많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 강한 민주당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국민 선언을 할 거라는 보도가 어제 오후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다. 용산에서는 아직까지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왜?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이 불변의 진실을 두고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대국민 선언을 한다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치밀한 노림수에 말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만약 윤석열의 선언 직후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분쟁 지역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은 지구는 둥글다와 똑같은 말이다. 이 당연한 진실을 대통령이 생뚱맞게 우리 국민에게 선언할 일이 아니다.
지난 방일 때 독도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왔더라면 기시다 총리 면전에서 단호하게 했어야 할 말이다. 방구석에 돌아와서 뒷북칠 일이 아니란 말이다. 국내 여론이 안 좋다고 뒤늦게 일본이 쳐놓은 덫에 빠지는 어리석은 코미디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 보도들이 모두 오보이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동안 저들이 독도를 향해 도발을 할 때에 유감 표명과 함께 대사를 초치하며 항의를 한 적은 있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대놓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천명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요. 어쩌면 윤석열은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언제까지 이런 바보 외교만을 일삼는 윤석열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한데, 어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위해서 국회 농성장에서 농성 중인 민영배 의원과 우원식 의원 그리고 이하경 의원 세 분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하경 의원은 윤석열에게 강력한 어조로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어려서 너무나 처참한 소위 탄압의 시절을 살아가지고 70년대 70년대에 이 난민전 전사십니다. 난민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선배님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실제로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또 이 수사받다가 못 견디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죽음을 같이 했던 분들을 보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구나. 저는 그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이하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원식 의원님 엄지척. 국가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신났다 민대장도 있는데요. 이권에 또는 자기의 명예에 취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도 죽고 밑에 사람도 죽인다. 네, 공적인 마인드가 없이 공적인 마인드가 없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지도자는 꽝.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의 자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운명, 또 길게 봐서 넓게 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이 인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오염수로 가장 피해볼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가 그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해보십시오. 일본은 우리나라에 함대를 끌고 와서 시위를 할 겁니다. 함대까지 끌고 가서 시위를 못할 것 같으면 말로라도 단호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세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십시오. 기본만 좀 해주라고, 기본만. 앞서서 말로만 싸워주세요. 그러면 국회와 국민이 열심히 또 싸우겠습니다. 화이팅! 왜 그걸 못합니까? 목숨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탄압의 시대, 원중의 시대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왜 그 말 한마디 못합니까? 일본 정부 오염수 방출 안 된다. 그건 인류에게 역사를 죄를 짓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다. 나는 단호히 반대한다. 왜 이 말 한마디 못하십니까? 왜 못하냐고, 그 정도는. 꼭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새겨 들으세요. 네, 이하경 의원의 주문을 윤석열이 알아들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편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한동훈의 깐죽거림은 장소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버릇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수박 박용진마저도 한동훈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고개를 설레설레하게 만드는 이 한동훈의 깐죽거림과 해괴한 자신만의 논리를 보면서 참 저런 자가 차기 총선에서 국임당 전면에 나선다라면 차기 총선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죠. 상식으로 얘기합시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이 오래된 사실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또 미국 FBI를 방문한 이벤트까지 벌리고도 방치했다면 한동훈 장관은 정신줄 사태를 두고 제도적 문제를 탓하면서 유체 이탈식으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예, 위원님. 결국
정수진 사태는 단순하게 자녀의 학폭 문제를 숨겼거나 몰랐거나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제도적 허점을 그냥 방치했던 장관의 예고된 정책 실패예요.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 이제 와서 제도 개선만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인사검증의 막강한 권한은 다 챙기고요. 할 일은 하지 않아서 인사참사를 방치했으니까 그 책임을 맡았던 한동훈 장관의 완벽한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도 많이 있었고 거기도 책임 내진 사과 이 비슷한 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 남 문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본인 문제는-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본인 대한민국에 얘기. 살고 계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위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법방해죄 같은 거 지금 저 찬성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서 인사 검증에 있어서만 어떤 의무를 확 올렸을 때 그럴 경우에 당연히 사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어떤 그걸 법을 무조건 만드시겠다는 한다고 취지예요? 사찰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되겠습니까?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답변을 대국회 하는 질문이 것이고요. 아니고요. 위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위원님, 여기서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위원님. 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정부 이와 주체에서 관련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취임 그 기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할 수 없고 언론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저와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건설적인 답을 도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안 됩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토론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예요. 제가 답변할 수 있죠. 영국의회가 아니에요. 영국의회는 답변을 하고 있는 장관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고요.